안녕하세요. YBM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SK 6급 쓰기 8월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 풀어보면서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7월 특강 때 말씀을 드렸죠. 쓰기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에 텍스트를 읽는 것이 사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독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쓰는 거는 원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원문을 통해서 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특강으로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게는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8월 시험 대비 특강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아무래도 임팩트 있는 특강이기 때문에 긴 지문은 풀지 않고요. 짧은 지문 진짜 실질적으로 한 문제를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급 시험 쓰기 시험 소개는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천재되는 분량의 글을 10분 동안, 굉장히 중요했죠? 10분 뒤에 걷어간다는 거. 10분 동안의 독해를 하셔야 되고요. 400자 내외로 35분 동안 작문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사실 뒤에는 35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는 10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주의사항은요, 독해할 때 펜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을 때부터 내가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글씨, 모르는 글씨니까 쓰는 연습,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펜을 들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만 통해서 독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숙지하시면서요. 시험 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집에서 준비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말 시험에서처럼 펜 들지 않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개인의 의견을 쓸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글, 그죠? 논설문이나 이런 거 쓰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이 글을 읽고서 내용 조금 쓰고 자기가 느낀 점들을 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HSK 쓰기에서 6급에서 원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얼마나 그대로 재현하고 복수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개인의 의견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유의하시면서 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쓰기, 독해 플러스 작문이라는 거는 7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해가 이루어지는 전제 하에 작문을 하는 것이고요. 10분 동안에 2회 또는 3회를 읽어야 된다는 거. 절대 한 번 갖고 안 되고요. 이건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1회는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한국어로. 대충 토끼랑 거북이가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이렇게 했고, 거북이는 이렇게 해서 이겼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한국어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 본론,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2회,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이 파악한 내용이에요. 더 내용을 알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파악한 이 내용을 중국어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작업을 오늘 다 할 겁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완전한 삼독은 아니고요. 걷어가기 직전에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보통 성공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공 이름이 있어요. 워나 타로 나오면 그냥 대명사 쓰시면 돼요. 내 얘기가 아니어도 텍스트에 워라고 돼 있으면 워를 쓰셔야 돼요. 근데 사람 이름이 있으면 사람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명 같은 경우 남의 이름 쓰는 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글자가. 근데 그걸 처음부터 계속 보긴 봤는데 막상 시험지에 쓰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걷어가기 직전에 사람 이름이나 특수한 고유 명사라든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어구들을요, 걷어가기 직전에 확인하고 보고 있다가 답안지 받자마자 바로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완전 2회를 읽는 거지만 3회까지 갈 수 있다면 걷어가기 직전에 한 1분 정도 시간 들여서 중요한 어휘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1독, 2독, 3독 각각의 읽을 때 공략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독을 할 때에는요, 기승전결을 파악하셔서 한국어로 보셔야 돼요. 해석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를 무리하게 오역하지 마세요. 철수랑 영희랑 결혼했는데 철수가 순이랑 결혼해서 영희를 낳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게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단어만 막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역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원문과 다른 내용을 절대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 위주로 쓰셔야 돼요. 이야기의 도입부,
전개, 발전, 결론, 그래서 기승전결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첫 번째 읽을 때 파악을 하셔야죠. 핵심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작문할 때 필요한 중국어 표현을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표현 외울 단계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몇몇의 학생들은 중요한 표현들, 고급 표현들 외우면 가산점을 받으니까 아주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미 나는 한 250, 60 나와. 근데 난 7, 80 맞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누가 뭐 했는지 사실적인 것들 위주로 그 정보를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멋있는 표현, 미사, 여구는 일단 뒤에 제껴놓고 나중에 좀 알게 되면 그거 걷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주어, 수록, 목적어 등을 위주로 외우셔야 됩니다. 삼독 공략법. 인명, 성어, 어려운 글자 확인하셔서 그래서 걷어가면 재빠르게 적어놓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 읽을 때 이 작업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아주 쉬운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조차도 선생님 막상 쓰려니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자에 대해서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걷어가자마자 바로 써놓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머리 아프죠? 또 중국어 쭉 보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그래도 한 번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0자 되는 분량의 글을 풀어야 되지만 제가 좀 한 3, 400자 정도 짧은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1독, 2독, 3독을 해서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이 페이지 쭉 이어져서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 문장인데 자,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이 보시는 영상을 멈춰두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영상과 이 다음 영상을 쭉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결론이 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쭉 지금 이걸 딱 멈춰 놓으시고 글을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걸 제가 좀 이따가 화면 넘어가면 한국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똑같이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처음부터 농민 쭉 읽어가면서 멈춰 놓으시고요. 시간 정해놓고 한 3, 4분 정도 정해놓고서는 딱 멈춰 놓고 이게 한국어로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얘기해 보시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이어집니다. 농민 나오고 홍수 중에서 뭐 아내를 잃었나 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죽었대요.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농민 주어고 아내 잃고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잘했어. 왜? 아들은 또 나면 되니까. 근데 아내는 못 살아나잖아. 어떤 사람은 또 너 잘못했어. 왜? 아내는 다시 장가 들면 되는데 애는 못 살아나잖아.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서 가서 물어봤어. 만약에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도대체 나는 아내를 구해야 돼? 애를 구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룬 펀펀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얼, 후원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을 빼고도 농민이 홍수 중에 아내 구하고 애 죽은 거 위주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뒷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我什么也没想 아무 생각도 안 났어. 홍수 왔는데 부인이 옆에 있었어. 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냥 수영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죽었어.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쭉 훑어보시면故事가 나옵니다.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면서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글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읽으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 거죠. 직접 한번 써보세요. 서론 내용은 농민이 홍수 중에 아내는 구하고 아들은 목숨을 잃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비교해가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사실을 쓰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국어로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문법적으로 작문이 잘못돼서 점수를 잃는 경우보다 내용 자체가 잘못돼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본론, 사람들 의견 분분,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결론, 왜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지금도 여러분이 딱 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읽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기억하시게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농민은 아무 생각할 수 없었고 그냥 구한 거야. 인생에서의 선택도 이러하지 않겠어? 라고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3분 동안에 이 글을 읽고 나서 덮어놓고 이 정도의 내용은 살려서 쓰셔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천자는 더 어려워요. 지금 좀 짧은 글이라서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짧은 글부터 하나하나씩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뭘 해야 돼요? 이걸 중국어로 써야 돼요. 사실 한국어로 이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중국어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농민이 홍수 중에 아내를 구해. 구하는 건 뭐지? 홍수는 어떻게 쓰는 거지?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고민할 바에 그 시간에 진짜 정확한 답안지인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시면 농민, 주어, 동사, 구했다, 목적어, 아내. 이것만 빠른 속도로 가서 쓰셔도 점수 6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농민이 아내를 구했어. 그의 아들 주어져. 오히려 죽었어. 여기서 제가 취해를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가산점을 받기 위한 하나의 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할 때예요. 아내는 살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죽었어. 역접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 문장이네 아니네가 결정이 나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잘했어. 어떤 사람은 못했어만 써도 되고요. 아들 다시 낳아. 부인 다시 얻으면 돼. 이렇게 짧은 정도로 주어, 수로, 목적만 딱 요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해석 안 되는 것들은 제껴놓고라도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 텍스트 어차피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건데 내용적으로 빠지는 것보다 표현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엑기스 중요한 내용만 가져도 400자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듣고 내가 나오죠. 새로운 인물, 내가 나와요. 이상해요. 내가 가요. 근데 걔가 대답해요. 아무 생각 없었어. 부인 옆에서 있어서 내가 구했어.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이걸 해보세요. 해보셔서 한번 아까도 이제 처음 했을 때 딱 덮어놓고 한국어로 쓰시고 두 번째 보실 때요. 다시 중요한 표현을 중국어로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될 작업이죠. 제가 써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거 대충 중요한 문장을 적어놨죠. 덮으세요. 덮으시 잠깐 꺼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원문이랑 비교해 보시고 이 훈련 계속 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자가 학습으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독 주요 글씨 암기하기. 사실상 이제 걷어가기 직전에 글씨는 좀 봐두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룬펀펀 같은 경우 사자성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6급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보신 분들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자성어인데 성어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고 사용하시면 가산점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룬펀펀 같은 경우는 알아. 그래서 봤어 텍스트에서도.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부수가 이게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글씨를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죽고 나서 부활한다. 그리고 의혹을 풀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은요. 충분히 어려운 글자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외우시면 외울 수 있다는 것. 고급 어휘 잠깐 가도록 할게요. 아무리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커트라인 넘기고 아무리 스스로 공부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고득점이나 고급 어휘로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팁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다, 선택, 그리고 삐엔, 찌오랑 똑같은 이런 표현들. 그냥 내가 가서 봤어. 뭐 짜오타라던가 칸타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빠이방 같은 거 방문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점수 0점 몇 점이라도 더 받습니다. 슈엔저 선택이란 단어보다 쥐에저를 쓰면 또 점수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찌우를 삐엔으로 바꾸는 연습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급 어휘라서 중국어는 서면어랑 그다음에 그냥 말하는 거음이랑 둘이 나눠져 있어서 말하는 회화체보다 서면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고득점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쓰기를 할 때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독해하고 핵심 내용을 암기하는 훈련. 5분이든 좀 긴 글은 5분, 짧은 글은 한 2, 3분 정해놓고 빠른 속도로 읽고 덮어놓고 한국어로 쓰는 연습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한번 실질적으로 저랑 해보셔서 알겠지만 멋있는 말 다 필요 없어요. 농부가 구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팩트만 딱 기억해서 쓰면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고 분량 안에 딱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독해하고 작문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팁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사실상 제가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글씨 쓰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가이를 하잖아요. 수정을 하고 채점을 하는데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힘드세요. 물론 IBT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해요. 왜냐하면 피인을 적고 나서 글자를 찾을 때도 글자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고르잖아요.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글씨 쓰는 연습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쉬운 글자부터 해야 돼요. 굉장히 슬픈 얘기는 뭐냐면 吃饭, 밥을 먹는다. 4급에서도 안 다루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판을 어떻게 썼지? 추를 어떻게 썼지? 고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틀리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의 글씨 쓰기를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6급 쓰기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글씨 쓰기는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글씨 위주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쓰기 전략도 많고 설명드릴 것도 많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짜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하고요. 또 문제를 푸실 때에도 그래, 한 번 읽으라 그랬지, 두 번 읽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정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많은 팁들과 문제 풀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실질적으로 8월 시험에서 쓰기 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